네, 이길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조금 많이 크게 이겼죠. 스페인이 코스타리카와의 월드컵 조별 라운드 첫 번째 경기에서 7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스페인의 라인업이 공개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뭐 한국에서의 반응은 모르겠지만 라인업에 대한 스페인 현지의 반응은 그렇게 크게 좋지 않았거든요. 스페인 축구협회 페이지에서, 그러니까 계정이죠. 스페인 축구협회 계정에서 스페인 선발 라인업이 그리고 1시간 전이 아니고 1시간 반 전에 일반적인 경우보다 조금 일찍 공개가 됐습니다. 네, 라인업이 공개가 되고 나서 이제 댓글들이나 반응들을 보면은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가 않았거든요. 이런 댓글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은 뭘 피우고 이런 라인업을 낸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행운이 함께하길 바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라인업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라인업을 냈냐. 근데 어쨌든 간 경기에 이기기는 바란다. 이런 댓글도 있었고 저는 좀 피식하면서 재밌게 봤었는데 약간 우려가 있었던 것과는 별개로, 그러니까 라인업이라든지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우려가 있었던 것과는 별개로 7대0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이번 7대0 대승이 상당히 고무적이었던 것은 경기가 끝난 이후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기자회견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시종일관 경기가 시작한 1분부터 끝나는 90분까지, 그러니까 인저리까지 하면은 거의 100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그리고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경기가 이루어졌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 그대로 정말 스페인이 압도를 하는 경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을 가지고 경기를 컨트롤하는 모습. 그러니까 수비 국면으로 내려앉아서 수비 진영을 갖추고 수비를 펼치는 상황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공을 가진 상황을 최대한 오래 가져가게끔 하면서 그리고 수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곧바로 즉각적으로 공의 소유권을 잃은 이후에 압박을 통해서 공의 소유권을 빠른 시간 내에 되찾아왔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들이 공을 가지고 있는 시간, 즉 본인들이 공을 가지고 공격과 수비를 모두 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늘리는데 성공을 했죠. 기록으로만 보더라도 점유율이 70%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던 스페인인데 사실상 코스타리카는 객관적인 전력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스페인을 상대로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시간에서 스페인이 공을 가진다는 얘기는 상대팀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수비 국면, 즉 수비 진영을 갖춰놓고 수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코스타리카는 해당 수비 국면에서는 크게 강점이 없는 팀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도 스페인의 낙승을 예상했던 것인데 반면 경기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크게 많이 벌어졌고 개인적으로는 3대0 혹은 4대0 정도가 되면은 그 이후에 더 들어가는 스코어의 경우에는 사실상 팀이 정신적으로 조금 죽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도했던 전략, 전술의 경기장에서 발현되는 정도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크게 스코어에 의미를 두지 않는 편입니다만 어쨌든 간 7대0의 스코어를 통해서 스페인 대표팀은 첫 경기를 가장 좋은 형태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이후에는 이제 펠리페 6세 왕이 경기가 끝나고 라커룸을 찾아서 이제 축하 인사도 건네면서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또 볼 수가 있었는데요. 펠리페 6세 왕이 했던 얘기를 몇 개 얘기하자면 웃으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만 이겨라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이제 선수단을 다 모아놓고 스피치를 짧게 하는 데서는 경기를 많이 보러 왔지만 결과도 결과지만 이렇게 플레이하는 것을 팀이 이렇게 경기를 하는 것을 보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굉장히 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팀 내적으로나 팀 외적으로나 분위기는 사실상 최고조에 이른 스페인 대표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또 축구 내적으로 경기 안에서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졌고 어떠한 이점을 통해서 스페인이 압도적인 경기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기본적으로 스페인은 수적 우위를 후방에서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면서 경기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월드컵이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업로드했던 스페인 대표팀의 가짜 9번에 관한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스페인 대표팀은 줄곧 4-3-3 시스템으로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이번 코스타리카와의 경기에서도 스페인은 여전히 자신들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4-3-3 시스템으로 경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에 반해 이러한 스페인을 상대하는 코스타리카는 경기가 시작할 때는 4-4-2 그리고 그 이후에는 4-2-3-1 최종적으로는 5-4-1 혹은 5-2-3의 형태로 수비 형태의 변화를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반면 스페인은 4-3-3 시스템 특히 자신들이 활용하는 특유의 4-3-3 시스템에서의 선수들의 배치를 통해서 수적 우위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해당 수적 우위는 기본적으로 좌우 풀백들의 위치 그리고 중앙을 구성하는 두 명의 인사이드 하프 그러니까 부스케츠와 빼드리 그리고 가비 이 세 명의 미드필더 중 빼드리와 가비의 포지셔닝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좌우 풀백의 경우부터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스페인의 좌우 풀백은 사이드 채널에 위치하되 좌우폭을 최대로 확보하는 것이 아닌 안쪽으로 어느 정도 좁혀 들어온 형태로 포지셔닝을 가져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좌우 사이드 채널을 가로를 다시 한번 나눴을 때, 이분할을 했을 때 안쪽 채널하게 위치하게 되고 해당 포지셔닝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센터백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스페인은 코스타리카가 1선에서 압박을 시도했을 경우에 코스타리카의 1선에 대해서 센터백과 풀백이 2대1의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했는데요. 공을 가지게 되는 풀백에 대해서 수비를 펼쳐야 했던 코스타리카 선수는 좌우 측면 미드필더였지만 스페인의 풀백이 센터백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해당 움직임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에는 항상 늦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스페인의 좌우 풀백은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확보한 채로 다음 플레이를 전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중원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놓이는 것은 역삼각형의 미드필더를 구성했던 3명 중 부스케츠였는데요. 6번 미드필더로서 출전했던 부스케츠는 코스타리카의 2선의 등 뒤에 위치했던 빼드리와 가비에 의해서 계속해서 자유로운 상태로 코스타리카의 1선과 2선 사이에서 놓일 수가 있었습니다. 코스타리카의 중앙 미드필더 2명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등 뒤에 있는 빼드리와 가비에게 시야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고, 지속적으로 이 둘을 자신들의 등 뒤에 있는 옵션을 막기 위해서 그쪽에 고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자신들의 눈 앞에서 공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자신들의 앞에서 공간을 갖게 되는 부스케츠에 대한 견제는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의 연출을 통해서 스페인은 후방에서부터 코스타리카의 1선과 2선을 차례로 넘어서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1선과 2선 사이에서 부스케츠가 계속해서 프리 상태로 놓이는 상황이 발생하자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코스타리카는 자신들의 수비 진영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4-4-2 형태로 수비를 하다가 4-2-3-1에 가까운 형태로 변화를 준 것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격형 미드필더를 배치함으로써 부스케츠에 대해서 거의 대인 방어에 가까운 수비를 가져가게 했는데, 하지만 이로 인해서 또 발생했던 문제는 결국에는 1선이 1명으로 구성이 되게 되면서 스페인의 2명의 센터백에 대해서 2대1의 수적 우위를 내주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스페인 센터백들이 가지고 있는 우위, 스페인 센터백들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한 영상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스페인 센터백들은 공을 가졌을 때 공간에 대한 드리블을 통해서 상대 수비를 끌어들이거나 혹은 드리블을 통해서 상대 수비에게 무언가를 강요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센터백들입니다. 드리블을 해서 특히 자신들의 등 뒤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가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시킴으로써 그 옵션을 막게 하고, 그로 인해서 자유로워지는 다른 선수에게 공을 넘김으로써 이후 상황에서부터 계속해서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스페인 센터백들의 특징인데요. 코스타리카가 4-2-3-1로 수비 진영을 변경한 이후에는 스페인 센터백들은 자신들이 코스타리카 1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수적 우위를 활용해서 드리블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기 시작했고, 드리블을 통해서 코스타리카 2선이 자신들의 등 뒤에 있는 빼드리와 가비를 막아야 하는 상황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이어졌을 경우에는 코스타리카 중앙 미드필더 2명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면서 9번 공격수였던 아센시오가 내려와서 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연결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 스페인은 주로 반대쪽 센터백으로 공을 전환시킨 이후에 결국에는 센터백에서 다시 한번 측면으로 열리는 패스라인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센터백이 2대1의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었고, 그 수적 우위를 활용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드리블을 통해서 코스타리카의 2선에게 특정 선택을 강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특정 선택의 강요로 인해서 또 자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3의 옵션을, 제3의 패스라인을 지속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마찬가지로 코스타리카의 1선과 2선, 그리고 이 경우에는 4-2-3-1이기 때문에 미드필더 라인까지를 모두 공략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와 같은 양상이 경기 내내 이어지면서 상당히 편하게, 상당히 자신들이 원했던 대로 수월하게 경기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스페인 대표팀이지만, 다음 경기에서도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영상의 초반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코스타리카는 수비 국면에 오래 머무르는 상황에 익숙치 않은 팀이고, 특히 라인과 라인 사이의 간격이나 공이 없는 상황에서의 공격성 같은 부분들은 확실히 탑클래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팀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을 포함해서 남은 일본전이라든지 이런 경기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토너먼트 라운드에 진출해서도 스페인이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사실 조금 미지수라고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스페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자신들의 게임 모델과 선수들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한다는 관점에서는 스페인이 확실히 어떤 팀인지를 또 보여주었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대를 해볼 만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